하겠습니다. 승부패입니다. 일단 지난 매차 때 1등이기도 좀 나았어요. 좀 아쉽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뭐 크게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머스가 좀 아쉬웠고 뭐 브렌트포드 복식 써야 된다 말씀드렸고 리버풀 뉴캐슬 잡았고 맨유 지지 않는다. 카디스랑 바이오돌리는 제가 패스했죠. 그리고 나머지 위에 경기들은 제 복식의 위주로 좀 많이 불러드리긴 했는데 사이드 자체는 다 맞긴 했어요. 좀 잘 골랐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만큼 좀 쉽지 않은 회차긴 했습니다. 브라이튼이랑 AT가 동시에 터지면서 둘 다 터질 가능성이 있긴 했는데 충분히 동시에 나오긴 좀 쉽지 않은 사이즈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뒤쪽은 대신 좀 정배 쪽이 그래도 많이 나오면서 채시 정도 터지고 떴었는데 이제 가봅시다. 에버튼 대 크리스탈 팰리스 상당히 어려운 경기예요. 일단은 에버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팀과의 맞대결이 좀 많았어요. 좀 막 토트넘, 맨유, 그 다음에 팀이 어디였지? 뭐튼 그런 팀들하고 많이 붙으면서 뉴캐슬이었나? 거의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에버튼은. 그만큼 램파드 감독이 제라드 감독 지금 잘렸잖아요. 제라드 램파드 둘 다 솔직히 감독으로서 역량은 많이 떨어져. 원래 엘리트 출신의 선수가 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진짜 꼭대기 엘리트 지단급 이 정도 아니고서야 솔직히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뭐 어, 아우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엘리트들은 이제 살아오면서 난 항상 잘하고 항상 꼭대기 있었으니까 그 밑에를 포용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이 없어요. 전술적으로도 뭐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에버턴도 솔직히 뭐 강팀하고 붙은 건 알겠는데 그 경기에서 경기력이 솔직히 너무 개판이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복식을 쓴다면 이렇게 쓸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뭐 에버튼, 뭐 타운, 뭐 고드풀이나 패터슨 이런 애들이 빠져 있는 가운데 공격적으로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 에버튼의 두 골 이상에 대한 득점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한 골 정도만 충분히 기록해 준다면은 지지 않는 그림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부상자 같은 경우는 뭐 두 팀 다 기존의 부상자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뭐 무승부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이제 크펠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로 봐요. 크펠 승부 사이드 단통으로 간다면은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쉽지 않다. 이 경기에서 걸리는 점은 하나입니다. 소시에다드가 바이돌리드 원정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어요. 거의 10번을 넘게 붙어가지고 2번인가 밖에 못 이겼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거 말고는 솔직히 현재 뭐 전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큰 걱정까지는 없어요. 물론 소시다드가 여전히 부상자가 많다라는 점. 측면 쪽에 무녀즈까지도 최근에 빠졌고 대체자에 뭐 솔라까지 좀 불투명 떠 있고 바야돌리드는 이제 루이스 페레즈 사이드백이나 키퍼인 뭐 아세노 정도 불투명 이렇게 떠 있어서 생각에는 그래도 무보험 정도는 받쳐줘야 될 것 같긴 하다. 소시가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도 너무나 좋고 로테이션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 지칠만 한 것 같긴 한데 소시다도 압박 강도도 상당히 강한 팀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무패 정도로 찍어주면은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고 단통으로 간다면 소시 쪽을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소시 쪽인데 아 이거 상대 전적이 너무 거슬려가지고 단통으로 찍기엔 좀 너무 쫄리는 부분이 있어서 무패 정도로 보겠습니다. 첼시 맨유 일단은 뭐 포파나 캉테 리스 제임스 갤러거 불투명 근데 갤러거는 이제 출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비 쪽에 뭐 미드필더 쪽에 이렇게 부상 있는 첼시고 맨유 같은 경우는 반더비크, 맥과이어, 뭐 호날두 이제 징계고 마샬 정도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복식 쓰면 푸근해요. 맨유 승무로 찍으면 그러니까 무패로 찍었을 때는 어, 좀 푸근한 솔직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첼시 그레임 포터 감독이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첼시 스쿼드가 솔직히 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빠진 선수들이 아쉬운 점도 있는데, 확실히 중위권 감독이었던 그게 티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자원들을 이렇게 막 로테이션도 돌리고 끼워 맞추고 하면서 일정 수준의 뭐 비빌 수 있는 경기력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는지 있어서는 지난 두 경기, 리그 경기에서 두 경기는 솔직히 의문이 좀 따랐다. 에스턴 빌라전에서도 에스턴 빌라가 뭐 자멸을 했고, 지난 경기 브렌트포드전에도 솔직히 졌어야 되는데 케파가 그냥 다 막았어요. 그 경기도 두 경기 연속 다 케파가 잘했네 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맨유 같은 경우는 일단 초반에 맨유가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특히나 이제 호날두,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는데, 원래 팀이 좀 뭉치려면은 뭐 어느 집단이든 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팀이 뭉치는 데 있어서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공공의 적을.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어, 공공의 적을 만들면 팀이나 뭐 집단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유가 지금 호날두를 대하는 방법은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애초에 적폐 세력이거든요, 호날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호날두는 맨유에 쓸모가 없어요, 지금. 땡깡만 부리고 경기장에 나갔을 때 실력도 안 되고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늙어가지고 그만큼 보여줄 수도 없고요. 적폐 세력인데 얘 혼자 땡깡 부리고 생쇼 혼자 다 떨어가지고 테나 감독은 아우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이제 밑바닥으로 치닫았거든요. 파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선수단에 있어서 호날두에 대한 신뢰도를 잃었고 구단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 징계까지 먹이면서 완전히 이제 나가리 된 상황에서 맨유 선수단이나 감독 을 포함해서 팀 쪽으로 똘똘 뭉치는 효과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지난 토트넘전 맨유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솔직히. 아무리 토트넘이 뭐 콘테 감독 밑에서 경기력에 대한 이슈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토트넘을 무기력하게 팰 수 있는 팀은 지금 EPL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맨유 역배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경기력이면. 맨유가 2골 이상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맨유의 수비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첼시가 2골 이상 넣을 수 있을지는 분명히 의문이 따른다. 무가 뜨면 그래도 1대1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안전하게 간다면 이렇게 가겠습니다만 과감하게 맨유 승 보겠습니다. 레미님, 제가 답변해드렸는데 못 들으셨나요? 수원삼성 댓글 보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수원이 이긴다고 봅니다. 멘트는 필요 없어요. 수원 이긴다고 봐요. 발렌시아 대 마요르카, 이 경기가 일단은 조금 퍼센테이지가 또 몰린 경기죠. 72.7%인데 잠시만요. 72.7% 상당히 좀 몰린 경기인데, 뭐 하나 불안한 점이라고 치면 일단은 무리키가 복귀하긴 해요. 마요르카 쪽에 무리키가 그동안 이제 퇴장 관련 출전 정지로 못 됐었잖아요. 복귀를 하는 점도 있고, 마요르카가 지난 경기 이제 소시에다도 원정이었는데 오늘 경기에 조금 더 힘을 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무리키 복귀기도 하고 발렌시아 소시에다보단 발렌시아가 상대하기 편하니까 오늘 경기에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부러뜨렸던 발렌시아거든요. 또 부러뜨릴까 하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72.7%는 조금 많이 몰린 것 같긴 해요. 이게 한 60%대 정도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70%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승무 사이드. 복식동조는 퍼센테이지를 감안할 때 투자해볼 만한 가치 정도는 있어 보인다. 어쨌든 발렌시아가 경기력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수비적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렇게 밸런스가 잘 잡혀있지는 않거든요. 공격 쪽에 있어서도 찬스도 많이 놓치는 비율이 있고, 마요르카가 경기 중간중간에 뭐 최근 경기는 승리가 없습니다만 본인들의 흐름을 살리는 템포는 분명히 일정 타임에 분명히 가져오고 있어요. 매 경기마다. 그런 타임에 무리키나 이강인 한 방이 터져준다면은 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여진이 있어 보인다. 근데 뭐 다른 데 복식을 쓰겠다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경기입니다. 단통으로 간다면 쓴다면 쓰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정도고요. 다섯 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세비야.
레알은 거의 풀스쿼드고요. 부상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쓸모없는 애들. 그리고 세비야는 지금 수비 쪽이 박살났어. 니안주에다가 레킥에다가 살라스까지 출전 정지.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예. 거기 이제 페르난도도 몸 상태 안 좋고. 이거 뭐 이거 레알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경기예요. 20패 기준으로. 프로토야 뭐 그래도 세비야니까 뭐 패스할 수도 있겠죠. 수도 있는데 이 경기는 지금 애초에 세비야가 가뜩이나 수비 쪽에 이탈자들도 있고 한 상황에서 이건 얘는 밑에서 올리네요. 레킥이 장기 부상에 빠져있고 그동안 뭐 마르캉도 부상이었고 해가지고 밑에서 올렸는데 얘까지 뭐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고 기존의 부상 니안주도 지금 부상에 빠졌다. 이거 뭐 수비가 없다. 벤제마 어떻게 할 건데 단통승.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뇰 대 엘체. 요게 조금은 승 아니면 무 같긴 한데 여기서 쓰기 좀 아까운 부분이 있긴 해요. 어쨌든 에스파뇰이 직전 경기 바이돌레드전 끈끈한 경기 속에서 이제 간신히 이겼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잡기는 했는데 엘체 에스파뇰 요것도 솔직히 승부 사이드긴 하거든요. 지금 에스파뇰 어쨌든 홈에서 직전 경기 승리를 따냈고 연짝이 이제 엘체를 만나는 가운데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경기력상. 물론 선제골 넣은 팀이 승점 자체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 엘체가 이제 에스파뇰한테 한 골 이상은 제가 볼 땐 준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근데 이 에스파뇰 단통승 또 56.7이면은 단통으로도 가볼 만도 하다 이거. 56.7이면 이게 60% 넘었으면 조금 복식을 쓸만한 것 같긴 하거든요. 56.7% 정도면은 믿을만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단통으로 찍거나 불안하면 복식을 때려 박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찍어놓고 나머지 경기들 뭐 이렇게 배트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서 뭐 뺄 데가 있다 싶으면은 난 이거는 확실히 내 생각엔 내 촉은 요거다 하면 껴 넣는 거고 복식 부족하다 싶으면 빼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일단은 봐요. 7번째 에스턴 빌라 대 브랜트포드. 에스턴 빌라가 이제 제라드 감독이 경질이 됐죠. 제라드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동안에 이제 제라드 사단 뭐 코칭 스텝 싹 다 물갈이 됐어요. 그게 제라드를 왜 선임했어. 어쨌든 새 출발을 하는 이제 에스턴 빌라고 늑대님 갑자기 웬 후원이죠? 고맙습니다. 필요 없는데 일단 승무패 분석 중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 지난 경기 홈에서 첼시 상대로 끈적한 경기 속에서 0대0 무승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에스턴 빌라 결장자는 디오고 카를로스, 부바카르 카마라도 현재 부상, 루카디뉴, 아우구스틴손 정도인데 그나마 지금 빌라가 다행인 점이 더글라스 루이스가 지난 풀럼전에 퇴장당했거든요. 그래서 출전 정지였는데 이거 항소해가지고 퇴장 그거 처리돼가지고 출전이 가능합니다. 얘만 안 나왔으면은 그냥 무패 찍으면 푸근한 경기였어. 이거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얘만 안 나왔으면. 어쨌든 출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뭐 변수가 생겼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에스턴 빌라가 근데 제라드 감독이 워낙 똥을 싸놔가지고 솔직히 스쿼드는 좋아요. 에스턴 빌라가. 저는 에스턴 빌라 감독 교체를 그 적절한 감독으로 잘 한다면은 앞으로는 좀 성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솔직히 헷갈려요. 무는 일단 끼고 가야 되는 경기 같고 왜냐면 솔직히 지금 감독 교체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승점 1점 정도는 그렇게까지 나쁜 결과는 아니거든요. 에스턴 빌라가 브랜트포드도 빡빡한 일정 속에서 1점 1점 어차피 잔류가 목표니까 얘네는 차곡차곡 쌓는 게 나쁜 결과는 아니어서 무승부는 일단은 찍어놓고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 선택 같아요. 에스턴 빌라 기존에 제라드 감독이 워낙 똥을 쌌지만 스쿼드는 좋은 점 또 이제 경질됐고 이제 수도코치인가 이제 감독 대행으로 잠깐 이제 가는데 귀신같이 이제 제라드 감독의 전술을 벗어난 빌라가 좋은 경기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신다면 이쪽으로 찍는 거고 아니야 솔직히 새 감독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싶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는 혹은 뭐 그냥 가보자
남자다 가보자 하면 단통모를 찍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일단은 봅니다. 브렌트포드는 스트라코샤나 뭐 옌슨 그리고 측면 쪽에 에러니키 노르고르가 이제 복귀를 한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미드필더 쪽에 오늘은 출전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 고요. 8번째 리즈 대 풀럼. 이때는 일단 어쨌든 후원해 주셨으니까 뭐 보내드릴게요. 오, 축구나 뭐야 나 해축구 이거 라방 때 공개를 하긴 하는데 어차피 뭐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즈 대 풀럼. 리즈는 포쇼, 델러스, 스트라이크, 볼트명. 풀럼 이제 다니엘 제임스가 리즈에서 임대를 왔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하고요. 뭐 태택, 볼트명 뭐 이런 사이즈인데 리즈가 일단은 39.1%로 조금 더 퍼센티지가 조금 더 가있긴 해요. 가있긴 한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정배 찍을 거면 복식 써야 돼요. 어느 쪽으로든 정배 찍을 거면은 복식을 써야 돼. 그 정도로 지금 리즈가 상태가 안 좋은 게 리즈의 문제는 리즈의 큰 문제는요 전방이에요. 전방. 둘이 문제입니다. 둘. 호드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골 뭐 적당히 넣어주고 뭐 그런 부분은 뭐 알겠는데 실수들이 너무 많아요. 큰 실수들. 지난번에 어디였지? 아스날전에도 얘는 둘이 그냥 패배 원흉이었거든요. 둘 다 골이 못 넣어서가 아니라 얘는 그냥 사카한테 한 골을 줬어요. 공격수인데 진짜 어처구니없는 실수해가지고 아스날한테 선제골을 안겨줬고 벤포드는 PK 실족 포함해가지고 그냥 뭐 모든 기회를 싸그리 다 날렸던 리즈가 뭐 지금 현재 수비적이나 미드필더 쪽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전방 자원들이 문제다. 꽤나 커 보여요 제가 볼 때. 벤파드는 골을 넣을 만한 기세가 솔직히 완벽한 찬스가 오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경합 상황에서 솔직히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호드리고는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감독 눈밖에 났어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미트로비치를 믿겠습니다. 저 같은 미트로비치 믿을 것 같아요. 갈아고 있는 놈. 현재 리즈가 경기력이 막 엄청 경기력도 솔직히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엄청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 전방 자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풀러면 그래도 뭐 실점을 할지언정 골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있는 팀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제 생각에는 프로토상으로 다득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공격진의 마무리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풀럼이 좀 더 낫다. 무패 사이드로 봅니다. 9번째 사우스햄튼 대 아스날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벨라코찹이 여전히 빠지고요. 뭐 칼워터 피터스도 최근에 장기 부상인가 해가지고 또 이제 측면 수비 쪽에 누수가 생기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나일스도 못 나와요. 거기에 라비아가 복귀를 했어요. 근데 현재 그래도 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출전에 대한 가능성은 떨어진다. 오늘 경기까지는 빠진다는 소식이 있는 상황에서 나일스의 공백은 크다. 왜냐? 대체자로 썼거든요. 지난 경기들에서 이제 라비아의 대체자가 솔직히 사우스햄튼이 계속해서 뭐 여러 선수들을 투입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나일스가 뛰었는데 뭐 솔직히 대체는 못해요. 라비아가 워낙 잘해가지고 대체는 못하는데 땜빵 정도로는 뭐 어떻게든 뭐 그냥 끼워 넣는 그냥 대충 그 정도 느낌을 나일스가 소화했었는데 아스날에서 임대를 떠났기 때문에 출전 불가합니다. 누수가 어마무시하다. 아스날 같은 경우 뭐 유럽 대항전을 뛰고 그 경기에서 주전들을 많이 투입했습니다만 핵심인 공격 쪽에 마르티넬리나 혹은 삼선의 핵심인 파티, 지금 아스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두 선수를 미드필더나 앞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두 선수를 로테이션 돌렸기 때문에 승리 자체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요. 80%가 안 넘잖아요. 단통 봅니다. 울버햄튼 대 레스터시티 경기로 넘어가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해요. 솔직히 좀 어려운 경기인데 클라이지치, 라울 히메네즈 공격수 여전히 빠집니다. 네투까지. 이게 이제
아인토누리가 지난 경기 이제 감기 증상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회복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출전에 대한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불투명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서 빼겠습니다. 이게 레스터가 은디리, 카로드 페레이라, 버틀랜드, 여기에 실적에 에반스 불투명이고 메디슨이 이제 출전 정지에서 복귀합니다. 복귀하는 부분, 이런 부분 또 좋은 이슈겠죠. 지난 경기를 리즈전에 레스터가 홈에서 솔직히 잘 못했어요. 왜 이겼냐? 말씀드렸잖아요. 리즈 아까 문제점 다 말했잖아. 그래서 레스터가 이겼어요. 승리를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당한 상황에서 울버햄튼을 만났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경기는 솔직히 미드필더의 역량 자체는 울버가 조금 더 나아요. 지금 레스터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긴 합니다만 울버햄튼의 3미들진을 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 특히나 아인토누리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전력 자체는 제가 볼 때 울버가 조금 낫다. 다만 울버가 뭐가 문제냐? 공격 중 방점을 찍어줄 놈들이 빠져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여서 야 이거를 잠시만요. 보자. 어디 갔어? 울버 뭐야? 여기 있다. 솔직히 뭐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있긴 한데 좀 어렵긴 하다 이거. 가능성도 있긴 한데 저는 과감하게 울버슨 봅니다. 과감하게 울버슨. 과감하게 울버슨.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스터 반대 느낌으로다 과감하게 울버슨을 보는 거고, 복식으로 찍는다면은 무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위에서 무 뜰만한 게 지금 PL에서 좀 많긴 하거든요. 죄다 무 보이는 경기들인데 무관성이 있는 경기들이라 여기서까지 무가 나올까? 귀신 같은 울버슨 봅니다. 한 점차 울버슨. 어쨌든 복식 찍는 다음에 이렇게 찍어야 되고, 찍는 게 나아 보이고, 혹은 이제 단통 이렇게 봅니다. 미네 연장 갔어요? 그러네. 11번째 베티스 대 AT 마드리드. 베티스 질 때 됐다. 베티스 카날레스 출전 정지. 부암미, 나빌 페키르 불투명. 야, 2선 다 빠졌네. 2선 다 빠졌어. 귀신 같은 AT 마드리드 일반승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긴다고 봅니다. 42.4%면은 되게 괜찮나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전방에서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은 AT 쪽에 있다. 지난 경기 빌바오전에도 그랬었고, 오늘 경기는 이제 베티스가 가뜩이나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뭐 양팀 마찬가지긴 해요.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존의 2선 자원들이 다 빠져있다. 이거는 뭐 42.4%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물어볼 만한 것 같아요. 오히려 복식 쓴 다음에 여기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 뭐 똑같잖아. 퍼센테이지가 쓴 다음에 여기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기 사이즈로 봅니다. 여기서 써야 돼요. 복식 일단 여기서 써야 됩니다. 여기서. 야, 멤피스 많이 했네 이거를. 진짜 대단하다. 씨. 좀 많이 했네. 좀 많이. 여기서 일단 써야 되는 게 샬리송, 크루세스키가 약간 복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장난은. 에메르송 이제 출전 중지 복귀. 뉴캐슬의 막심에 이삭, 맨리치, 그리고 조엘링턴 불투명인데, 이거는 야씨 상대가 뉴캐슬인데 어떻게 지금 토트넘이 74.6%야. 이거 정의 구현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막말로 경기력은 뉴캐슬이 더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토트넘이 지난 경기 특히나 졸전까지 보여줬었는데 74.6%다? 공격 쪽에서도 지금 크루세스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이거는 복식은 제가 볼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경기다. 개인적으로 1대1 무승부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이게 저건 잘하면 뉴캐슬이 일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패 승무 되게 어렵다. 무패 승무 아니야, 이건 복식 써야 돼. 이건 단통 절대 안 돼.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복식 써야 돼. 국뽕이냐 독식이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복식 구간이다. 어렵다. 넘어가고요. 잠시만요. 그때 제가 분석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로나 대 오사수나 이것도 복식 써야 돼. 이거 승모로 써야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이변 잡아야 돼요. 퍼센티지 낮은 거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오사수나 이걸 왜 복식 써야 되냐면은, 오사수나는요 어디한테도 질 수 있고 어디한테도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경기 이제 진단승을 거뒀고, 오늘 경기 지로나 원정이잖아요. 지로나가 특히나 지난 경기 경기력적으로는 뭐 알메리아보다 좀 나았다고 저는 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발의 끝에 이제 패배를 했고 마지막에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특히 급작골까지 꼴찌가 나면서 졌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늘 안 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안 질 가능성이 높다. 19.9%면은 20%대 나름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고요.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력도 박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습니다. 홈팀 믿어주는 게 낫지. 14번째, 이 경기도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이변에 대한, 이변 나오면 뭐 무가 뜰 거니까 이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건 믿어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는 솔직히 잘해요. 바르샤 잘합니다.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전이나 뭐 레알전에 졌던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르샤가 우리가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은근히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 빌바오가 올 시즌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저는 바르셀로나가 솔직히 여전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밀란전에는 수비에 대한 결장자에 대한 이슈나 또 베테랑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좀 터지면서 나온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그에서는 솔직히 잘하고 있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바르셀로나가 판정에 대한 약간 논란, 이슈 좀 약간 좀 불리하게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만큼 그게 없었으면 솔직히 뭐 무가 떴었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엘 클라시코. 결과는 이제 레알 마인이지만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리그에서 잘 나갈 것 같다. 빌바오가 아무리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고 하더라도 지금 바르셀로나를 좀 상대로 원정의 승점을 따기에는 어렵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승무패 여기서 마무리.